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차례이나 아직 오지 않으셔서 그 사이에 제가 잠시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법원장께서 출석하시라고 저희가 121조 알고 계시죠? 예. 국회법 121조에 의거해서 동의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의결했습니다. 연락하셨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통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뒤에 상황이 어떠십니까? 네, 대법원장실에 연락했습니다. 답변은요? 입장입니다. 오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연락을 한 상황이고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높으시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잘못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헌법재판소장님도 저희가 요청하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임무로 아주 시급한 상황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 요구를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기본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에는 그냥 대법원장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때에 특정하게 출석을 요구할 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국회법 121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시면 법 위반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요청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 조문에는 나오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법원장은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그건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대법원장은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회 대법원장이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까?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문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안의 특별한 질의일 때입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사안일 때 특별히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이고 그렇게 해석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그렇게 중간에 방패막이가 돼서야 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다시 확실하게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출석해야 된다고 전달하십시오. 대법관은 황제가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에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 행정처장님, 예, 현행법상 재판에 받는 사람이 재판장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전에도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재판은 열리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미리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특정 대법관 후보 한 명만을 찍어서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시키라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소지가 높고 또 헌법상 제청권의 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대법관 후보가 각 한 명의 대법관 자리를 두고 4명씩 후보가 추천되는 구조죠.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3명 이상. 근데 이번에 4명씩 추천된 거 아닙니까? 예, 각각 4명씩 됐습니다. 네, 4명씩 추천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이 지금 5개월간 공석인데 지금 헌정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공백됐던 거는 건국 초기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몇십 년간 없었던 일 아닙니까? 정확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5개월간 공백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4명의 후보군 중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청와대나 대법원에서 뭔가 인사검증상의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논의하는 건 몰라도 아예 그냥 특정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5개월간 저는 공석으로 유지됐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누구 찍었어요?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까? 청와대가 그럼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도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실컷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이상, 2달 이상 추천받아서 다 인사검증하고 한 4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4명의 후보를 다시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생각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특정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특정 대법관 아니면은 절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협의가 지연됐고 법원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 한 명만 찍어서는 제청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사법부 독립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지금 저 민주당에서도 따져 묻고 있잖아요. 여야가 같이 따져 묻고 있는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사건이 지연된다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이나 임명하도록 잔뜩 늘려놨어요. 근데 그때는 대법원 사건이 지연된다고 늘려놓고 이 지금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있는데 5개월이나 놔뒀다는 거는 대법원 마비를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법원 행정처의 고민, 대법원의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노태학 후임,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 이 두 자리나 공석이 되면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도 열기가 어려워지고 대법원 자체가 마비되면서 사건 지연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법원 행정처에서 협의할 때 청와대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요구했죠? 인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김민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오영준 현직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예요. 그것도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게 딱딱 해주면은
부부간을 한 명은 헌법재판관 시키고 한 명은 대법관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를 지금 사심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남편은 헌법재판관이면 그러면은 처는 대법관으로서 판결하면은 남편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둘이 그냥 수기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부간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부가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4명의 후보군이 다 그래도 그 법관 추천위원회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딱 김민기 판사만 찍어서 한다 그러면 그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윤구 대법관 후임으로도 지금 이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청와대에서 요구했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 아니면 아니라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게 지금 이미 청와대에서 딱 특정 판사를 찍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는 물론이고 법원도 물론이고 청와대 주변에 이미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김혜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 멤버로 회장까지 지냈고 특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하면서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많이 해서 이미 한쪽 특정 진영에 지금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특정 판사님에 대한 평가를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대법관 제청권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경필 차장님. 예, 참 그 손봉기 판사도 그렇고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이 대법관 추천에 올라온 뭐 김민기 판사, 김혜영 판사 뭐 이런 분들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법사위장에서 그래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사법부 내에서 훌륭하신 판사님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거론되면서 지금 정치적 논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특정 판사를 자기와 가까운 판사를 찍어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역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할 때 다 그 뭐 청와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조율하고 상의해서 추천했죠. 역대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까 다른 의원께서 뭐 직권남용 이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그럼 역대 대통령님과 역대 대법원장들은 그 다 협의해서 서로 동의를 구하는 게 다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이 갑자기 왜 나오죠? 아니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아까 주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다른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시냐고요.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안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상의하고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대 그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청와대와 소통해 가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게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편한 사람 아무나 대법관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 추천인만 거치게 되면 다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죠. 제 질의가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추천되어 온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분을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추천하신 분 어떤 부분이 적임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손봉기 판사. 대구에서 향판하시고 판사로 올라온 판사로서 판결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해 특별한 것도 오시면서 없던데. 예? 판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법리와 인권적인 판결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이슈되는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대구에서 그냥 계속 판사하시던 분이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서로 상의하거나 공유하거나 들은 바도 없으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법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겠네요. 그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처장님께서 청와대와 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임명하고 왜 그 대법원장이 왜 제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절차를 협의했다고요? 예. 어떤 절차를 협의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절차라는 건 서면으로 할지 구두로 할지 그 정도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지금 아니라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제대로 국회 임명 동의야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도 있지만 그 청와대에서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의합니다. 그게 무슨 절차와 그런 부분만 상의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상의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참. 그 국회에 동의 절차, 대법원의 임명 절차가 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법원의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 헌법상 권리고 예, 그냥 국회 동의권도 권리고 그냥 대통령 임명권도 권리고 그냥 세 개의 권리가 그냥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헌법을 해석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와 동의를 받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부결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할 게 뻔한데 계속 대법원장은 핑퐁처럼 아무나 추천하고 거부하고 이게 사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 제가 처장님은 뭐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금 대법원장을 대리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앉아 예, 예.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됨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구성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법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 예,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12월 4일 12시 이게 26분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새벽 0시 26분 기사이죠. 법원은 내란 이 불법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는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있었다. 이 내용 확인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회의가? 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국회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발언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민정비서관이신 당시 특검보께서도 말씀하신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가 아니라 연합뉴스 기사예요. 그 정확한- 그리고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재판의 관할을 군사범으로 넘겨야 하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라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거예요.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어디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대법원장 지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가서 그러면 안 찾아보셨어요? 그 기사는 오보라고 특검보께서 연합뉴스 기사인데 무슨 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돼요.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요. 몰랐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온 세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는 없었습니다. 라고 없었다고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리지 몰랐습니다. 않았습니다. 이렇게 몰랐습니다. 이야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하셨죠? 예, 제가 그날 군 사령부에서 전화 여러 번 왔다는 얘기도 했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화했고 이 내용도 했는데 몰랐다고 오늘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을 보고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보라고 들었습니다. 오보라니요.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합법적이라면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등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차장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조병구 기조실장이십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조병구 기조실장 이 천대엽처장의 답변 그 자리에서 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워딩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몰라. 없었다. 모른다. 말이 됩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 정도 되신다면 내란이 있었던 날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속기록을 봐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영상도 가지고 오고요. 뒤에서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 순전히 저 보고받은 내용대로만 말씀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 예.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가 말이 됩니까? 온 세상에 보도가 나오고 다 나왔고 국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면 기억을 하고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른 판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몰라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봉기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죠. 예, 선봉기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예, 위증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예. 다음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되고요. 윤석열과 조이되는 한 원죄가 있어요. 다음은 우리 진보당의 손수홀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경필 처장님, 예, 그 뭐 어제 제청 건 전에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예, 209일 됐죠? 추천위로부터 추천 받은 지 209일 됐죠? 예.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대법관 제청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추천위가 1월에 구성이 됐는데 추천이 되었는데 209일 동안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사례를 보니까 100여일 정도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냐 하면 탄핵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때 100여일 정도의 신임 대법관이 제청이 안 됐었어요. 지금 올해 있었던 상황이 그런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까요? 탄핵과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대법관이 제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예, 그것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탄핵과 대통령 선거 때도 100여일 정도 전후로는 정돈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9일 동안 이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유지가 된 거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청권을 떠나서라도 대법원은 지금 이 209일의 공백 상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 위헌적인 상태를 유지 방치시킨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그리고 경위야 어쨌든 간에 우리 오랜 기간 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기간에도 올해 겪었던 일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209일 동안의 이 방치 상태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셨다고. 예. 그게 아니요. 한 게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이디어였는데 전화하셨잖아요. 전화하신 거면은 실행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전화를 한 순간부터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아니죠. 생각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건 실행하셨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던 게 4명의 후보자가 뭐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9일 동안이나 후보 추천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청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색 국면을 하나 풀어보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 4명이 추천이 1월에 됐는데 그때 안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례적인 상황인 탄핵과 대통령 선거 때도 100여일이면 된다고 했는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10여일이면 다 했던 일입니다. 근데 제청이 안 된 거예요. 네. 그 상태를 방치를 하고 있다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자 추천을 결국에는 새로 추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4명에서는 안 될 것 같고라고 했는데 손봉기 후보자를 어제는 제청을 하신 거네요. 그 안은 바로 폐기됐습니다. 어제 제청한 게요? 아니. 손봉기 후보자가 아까 새로운 안을 꾸리는 부분은 후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새로운 후보 추천위를 꾸리려고 전화를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9일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직접 전화하신 거 아니세요? 직접 전화했습니다. 시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초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도 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위를 꾸리려고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주 초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1월 21일에 추천이 사인이 완료가 됐고 예, 3월 3일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209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하신 겁니까? 저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네 분에게 모두. 예, 모두에게 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폐기될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원 조직법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초에 이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것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화까지 하신 거고요. 전화를 했는데 반발이 있었던 거죠?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동의하지 않는 게 뭐 이거를 원래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어요. 뭐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폐기다고 뭐 실행했고 폐기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사죄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도 분한테만 문제가 그분도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뭐 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한 분이 있고 강력하게 반발한 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반발한 분도 다시 연락드리고 서로 그 뒤로 계속 연락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죄했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었는데도 추천 이후에 제청을 하지 않고 209일 동안 이 헌법 공백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4명에게 전화를 해서 이 법적 절차를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어서 폐기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법관을 2명을 제청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취임한 이후로는요. 그 전도 합의가 안 됐고, 제가 왔을 때도 합의가 안 됐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데요. 예, 이 헌법 공백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209일이라는 시간을 끌었는데 2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책임성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죠? 그렇게 전화한 거는. 전화한 거 잘못하신 거죠?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거. 의견을 여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한테 사죄했다면서요.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요. 대법원장 심기를 맞추느라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아주 잘못한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노경필 처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물 한 잔 드시고 할 수 있고. 네, 하십시오. 물 한 잔 드십시오. 네, 잠깐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네, 그럼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네, 하십시오. 네, 노경필 처장님. 예,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처장님의 태도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 법사위까지만 하더라도 법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지적들을 경청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또 반박할 게 있으면 굉장히 품격 있게 반박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같은 입장을 취하고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싸워보자. 이미 대법원장이 일 저질렀으니 우리 한 배 탔으니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난 나가서 싸우겠다. 장수가 돼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서면 제청을 어제 했잖아요. 예. 서면 제청하기 전에 혹시 처장님이랑 상의했나요? 서면 제청한다는 것을 처장 처장님이랑 누구랑? 대법원장이랑 예. 동의하셨어요? 본인도? 제가 말입니까? 네, 서면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 동의했습니다.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은 처장님이 낸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서면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제청을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언제 요구했어요? 뭐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하지만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그래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제청을 하자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처장님의 아이디어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이디어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둘 다 아닙니까? 원래 서면 제청입니다. 그 전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 신청에다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구두 제청 안 하고 서면 제청하시나요? 만나시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제청할 때에도 만난 뒤에 협의된 뒤에도 서면 제청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서면 제청으로 하세요? 원래 그렇게 공문을 인사혁 신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이 네. 그만큼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했어요? 기록 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재판을 기록 안 봤잖아요. 기록 7만 페이지 복사된 거 봤습니까? 문서로? 문서로가 아니라 전산으로 봤습니다. 전산으로 다 읽었냐고요. 7만 페이지를. 필요한 꼭 유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것만 발췌해서 봤으니까 무죄의 증거는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유죄 처음부터 유죄로 딱 정해놓고 달려갔다는 지금 자백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봐봐요. 이게 오늘 다른데 충분하게 봤다는 말씀. 오늘 장군이 돼서 오셨어요. 오늘 진짜로.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전화했다고 했는데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 네 분 다 통화했습니까? 예, 다 통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손봉기 후보자에게도 당신 추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는 당신은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식 후보자에게도 전화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윤성식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재판장한테 당신 대법관 추천하는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전화하는 건 압박 아닌가요? 엄청난 압박 같은데요. 게다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조희대가 내란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 윤성식 당신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재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고, 또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재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대법관 추천 제로로 만들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전화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렇게 이게 재판을 그렇게 전화하지 제대로 않았습니다. 하라고 한 겁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식 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재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다. 재판 개입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는 전원합의체 회부했고 지금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눈에 빤히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막 나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종기는 12월 4일까지다. 12월 13일까지는 비상계엄 시기가 아니다라고 내란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하겠죠. 내란을 이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조희대가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대법관 추천된 윤성식에게 법원행정처장은 전화해서 당신 추천된 거 없던 일로 하겠다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 개입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하지 얼마나 큰 않았습니다.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주시죠. 계속 재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긴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는지. 자, 우리나라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72년 유신헌법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입법부 마음대로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저때 처음 넣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사실상 판사 전체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해서 입법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들어갔던 규정이에요. 이것을 사법부의 독립의 역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 오욕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낼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뭐 이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한덕수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박성재 탄핵 이런 거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란죄에서 중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틀렸어요. 그 틀린 판단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역시 구체적인 사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이전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과거 탄핵을 함부로 기각했던 것, 이 내란 국면에서 함부로 기각했던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에 대한 입장이 없으십니까? 예, 그 점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안이라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행정 처장님, 저희가 박성재를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의결해서 보냈거든요. 기각이 됐어요. 한덕수도 탄핵해서 보냈는데 기각이 되고요. 이상민도 탄핵해서 보냈는데 기각이 됐어요. 왜? 위헌하고 위법했다. 불법 비상의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보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근데 끝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년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덕수 15년형, 그리고 이상민 9년.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라의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까지 받는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감행했고, 그리고 군, 경찰 모두를 동원해서 헌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헌법재판소에는 안 계셨지만, 그런데 끝내 결과는 우리가 탄핵한 게 옳았다 이 말인 거죠. 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대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사를 정리할 의무가 있어요. 의사를 최민희 위원장은 거기서 한 거고 저하고 달라요. 의사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성재가 25년 받은 게 나의 의견이에요? 법이 25년으로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선고. 한번 끝날 때마다 제가 숨기다는 거가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2, 3분씩 하고 나면은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할 때 웃거나 그러지도 마세요. 제발 좀 절차 좀 진행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 예. 힘드시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봐서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그때 방통위 위원장 권한 대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각 부처 그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상의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삼권 분립 왜 망가졌습니까? 왜 망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만하시죠. 제 발언 시간 아닙니까? 법원의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참 비겁하십니다. 검찰이 망가져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죠. 법원의 판사들 어떻습니까? 사소하게 재판 진행 좀 빨리 하라 한다고 해서 재판권쯤이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도 판사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 분립은 사법권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만하시죠. 이 방에서 대법원장의 일에 대해서 행태란 표현이 나오고요. 정치행위, 사법 정치꾼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대법원장님이 솔직히 말하면은 좀 딸깍바리 판사라는 표현 아시죠? 네. 저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잘 못하시죠. 아마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요 재판 마치셨어야죠. 유죄인데 그걸 왜 파기환송을 합니까? 자판을 해야죠. 그래야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죠.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왜 끼어듭니까? 이거 지금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예의는 지키라면서요. 예의는 그쪽에서 많이 안 지켰습니다. 그만하시죠. 자, 제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직권남용 얘기하죠. 어찌 보면요, 전원부 회부하는 것은 소송 지휘권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전화협조를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송 지휘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회부를 했냐? 그리고 직권 남용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다시 거론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재청권 말씀하셨는데요. 재청권은 분명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재청권이 예전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대법원장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법관제청위원회가 생겼죠.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가 생겼죠. 그죠? 예. 그리고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는 그 안에 보면은 구성분자가 중에 보면 대법관 아닌 법관 한 명이 들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사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추천을 하죠. 그렇게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법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전국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묘사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밖에서 온 외부위원들은 법원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법관 아닌 법관 한 명의 영향력이나 발언권이 굉장히 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법관 후보들이 정해집니다. 맞죠? 이게 사실상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대단한 권한이라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해준 그 범위 안에서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원래 재청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찾고 발견해서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권한조차 다 뺏어버리고 선택할 권한조차도 뺏고 결국에는 임명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이번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죠?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장님 스타일상이라도 안 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법원 속사정에 법원의 인사 돌아가는 속사정을 조금만 알면은 이런 무지한 발언들, 이 무지한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지한 질문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행정처장님 입장이시니까 행정처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법의 국제, 대법원, 대법관 수 늘리기, 재판소원 이런 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게 국회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도 그대로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하고 지내왔던 것이 법원의 현실이고 법원의 내부 구성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도 아마 힘드시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라도 마지막으로라도 사법부를 좀 지켜보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뭔가 한마디쯤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달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법에 보면 판사가 한 분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선임 대법관 판사 아닙니까? 그건 법원 행정처장 판사 아닙니까? 대법관이고 일반 판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법관은 판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 있고 대법원장이 학식이나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 갖지 않은 사람도 3명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관도 또 들어 있고. 언론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의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예, 아닙니다. 네. 이거 2023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고요. 당시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려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던 사람이 2분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후에 전혀 다른 2사람이 후보자로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제청을 해도 우리 임명권이 더 우선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은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고 대통령실이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무시하고 서면으로 제청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왜 2023년 당시에 대법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다 인터뷰까지 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왜 지금은 달리
합니까? 대통령과 대법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대법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사람 뜻을 따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역대의 그동안 협의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님? 끝내는 합의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하시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임명권자와 동의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이죠. 저희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온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임명을 동의합니까? 파국이죠. 못합니다. 이런 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예상하고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동안 계속 제청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국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냥 인사청문정차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대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단독으로 하면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 대법관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구술당 여당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상, 이번에 4명이었죠. 그 안에서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은 이분인데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다른 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든지 여하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받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추천해 주세요. 4명 안에 꼭 넣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져온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데 저희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데도 못 따릅니까? 이렇게 파국으로 갈 정도로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분은 결국 후보자로 추천됐다고만 되고 결국은 대법관이 안 될 텐데요. 이건 대법원장이 그냥 내 고집을 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 굴하지 않은 나의 선명성을 우리 법원 식구들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법원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석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동의하신 겁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라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 갈등만 조장되고 대법원장의 단독 제청으로 대법관은 공석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대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훅 보내자는 얘기를 행정처장님이 제안하셨군요.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협의 중에 협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뭘 누구랑 협의해서 돼요? 서면으로 훅 보내자는 걸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구만요. 아닙니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럼 법원행정처장님 제안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보내자는 게 대법원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한 거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법원장이 보낸 겁니까?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아니 원래 서면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보냈고 그거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만요.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게 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제안이구만. 아니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 아니면 대법원장 제안이고 둘 중에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군요. 그렇게 다음은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봉기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지껏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는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법관이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요? 당연하죠. 통보한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모든 곳에 통보라고 나와 있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을 거짓말하고 그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안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박균택 의원님 하셨고 박은정 의원님? 예, 박균택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처장님, 예.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합니까? 각자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제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후보를 다시 정해야 4명 중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절차는 끝나서 새로운 절차를 꾸려야 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가 4명인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제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임명권자가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3명은 다 필요가 없고 다시 새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임명권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에 대해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것은 대법원이 사법의 아성을 쌓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원수이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어떤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 민주적 요소를 가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그렇죠. 임명권은 대통령. 그 취지가 어쨌든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어떤 그 사법부 구성에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막 데려다가 대법관을 시키지는 말라는 의미의 절차적인 견제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그 법관들 중에 그 외에 아무나 임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임명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인정합니다. 거기서 추천했던 4명의 대법관 후보들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격이 뭐 부족하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제 이런 개인적인 법관이 생각-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중에 다른 사람을 원한다.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중에 대통령의 의사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청권이 임명권과 동등한 그 위상의 개념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그것이 그런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고 그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것이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을 그러면 존중한다고 했으면 예.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이 이루어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식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앞도는 겁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헌법 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청권이 바르게 행사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 거기서 훌륭한 법관들 4분이 후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고집을 피우고 구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면 통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게 어떤 대법원의 그 아성을 쌓겠다는 태도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법의 주인인 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법의 주인은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과연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제청하겠다. 내가 제청한 사람 임명을 하는지 하든 말든 알아서 해보세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님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작년 선거법 재판 시에는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까지 직접 뽑겠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던 분 아닙니까? 이런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선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반헌법적인 정서를 가진 분 같고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법원장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그게 결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감정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그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늘 취해왔던 사람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저는 보면은 어떤 헌법 정신에 충실치 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예. 한번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철 감사원장님. 예. 네, 1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 8개월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2025 회계년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그 감사원 올해 1월, 2월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 국회에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을 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러면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취지를 살펴서 가능하겠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혹시 그 공소장을 보셨습니까? 아직 공소장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소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감사원장님께서 업무하시는데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병호 피고인은 2022년 6월 15일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수시로 대통령실과 교류를 했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본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구성원들을 타이거파로 분류하면서 그중에서도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찐 타이거라고 공공연하게 부르는 지경으로 그 감사원에서 독선적이고 그 매우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당시 관저 이전 감사 방해로 지금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위원회 실시 결정이 나면 감사를 하긴 할 텐데 분위기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이번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조직 내부의 기강, 조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진행이 됐다면 조직 내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4월 달에 국정조사 후속 TF가 발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 감사하고 통계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네. 특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자체적으로 조직 기강을 확립을 하시고 그리고 이 그 후속 TF에서도 제대로 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된 감사원이 제대로 그 공직 사회에 그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렇게 감사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혁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입니다. 그 재판소원 제도가 신설이 됐고 사건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위헌 소송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들이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4명이나 또 그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같은 걸 지금 헌재에다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은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여러 차례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1994 헌바 2호, 2007 헌가 1468호, 2017 헌바 196호, 2020 헌마 264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국회 입법사항이라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검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위헌 소송을 하는 것,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헌법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은 법률상 권한이라는 데로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경필 처장님. 예. 제가 요번에 결산 보고서에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업무 전산화 사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재판 관련해서요. 이게 개선 확충 사업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내부 계획은 2025년 1월에 수립이 됐는데 실제 계약일이 한 243일이나 걸려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근데 영상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것이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또 이 개선 확충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200일이나 넘게 계약이 진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도 많이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안다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달 한 몇천 건 정도는 이 영상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 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제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했던 오늘 상임위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법관 제청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공격해서 이렇게 자기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직무 유기하고 있는 대법원장 문제가 있고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법관 제청을 하니까 이제는 왜 대법관 제청을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대하는 이 기조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저는 이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굴욕을 감수하고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강하게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태도로 침묵하고 이건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칼이 돼서 대법원으로 법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못한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동안에 그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 허물어지는 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걸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을 제청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3자인 이 사람은 어떠냐?
그렇게 협의했더니 뭐가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인사사안이라고 법원이 아유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무기로 쓰입니다.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좀 제대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청와대에서 어떤 인물을 노태학 대법관 후보로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사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사법 독립 허물어지고 그거는 대법관 몇 사람,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탄핵당하고 대법관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독립을 지키려는 거예요. 수많은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걸 지켜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인사라 뭐라서 답을 못 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대법원이 지켜집니까? 법원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원 행정처장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 다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법률에, 헌법에. 자, 이렇게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임명권이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권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동의권은 왜 필요하고 국회 동의 왜 필요합니까? 재청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재청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그게 그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동의권, 임명권 필요 없죠.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느냐? 재청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말로 제대로 재판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청해라. 그 뒤에는 당신들 뒤에는 동의권도 있고 동의권을 가진 국회도 있고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도 있다. 그게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따로따로 규정해 놓은 헌법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로 대법원이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서면으로 재청권을 행사했느니 재청권이 그러면 재청권 하는 대로 임명해야 되는 거냐, 동의권 그대로 행사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여당인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뜻과 다른 인사를 제청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동의 못 해주겠다 그래요.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이게 이 한 사안으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20명의 대법관을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게 관례가 돼가지고 그 20명을 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라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안 하면은 동의 안 해주겠다, 임명 안 하겠다. 이게 도대체 상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대법관 개청할 때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전처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다시 물어볼게요. 협의가 안 돼서 대면 재청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대면 재청하려고 청와대에다가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안 잡아줘서 그래서 서면으로 재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다른 분들을 뭐 물어봤는데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답하려고 하다가 끊긴 적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민정수석하고 협의한 단계부터 다 하면 상세하게 얘기해보세요. 그 면담 일정에 대한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민정수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행정처장하고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거 내가 다 물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답을 해보세요. 내가 노무현 행정처장이 민정수석하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시 해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해봐요 좀. 그런 아시겠습니까? 네. 뭐가 겁이 나서 설명을 못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경위에 따라서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왜 못해요? 보지도 않은 나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 겪은 당사자가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통지에 의한 제청에 의해서 오늘 법사위 전체의 업무 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가 굉장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히 유감을 좀 표현하고요. 저도 사법부의 일원이었다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게 그 사법부는 사과와 반성은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힘듭니까? 예컨대 12월 3일 날 우리 그 불법 개업 내란 일어났을 때 저도 알고 여기 아마 처장님도 아실 거고 모든 법조인들이 다 아는 12월 3일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다 일상생활하고 저도 잠든 날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군사 병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대법원장 뭐 했습니까? 사법부 그때 회의 개최해서 저도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면 군사법원으로 재판을 이양해야 될 그런 절차 과정을 논의를 했었다. 파견 조청에 대해서도 한 명을 좀 지목을 한 것 같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12월 3일과 같은 그런 밤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므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조기에 정리가 됐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도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5월 1일 날 갑자기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7일 만인가요? 9일 만에 날려버리고 겨우겨우 항소심에서 재판이 중지됨으로써 일단락은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죄가 없습니다. 오로지 7만 페이지 기록을 미리 읽어보고 다 검토했다는 얘기만 할 뿐 그럼 로그인 기록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거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뿐만 아니라 분노하기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지금 바로 잡혀가는 와중에 지금 대법관 후임 제청을 또 209일이나 미뤄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더니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를 해버리고 그럼 국회에서 뭐 부결시키든 대법원이 반려를 해서 거부를 시키든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새 판을 짜겠다. 첫 추천회의가 추천한 4명 다 무효화시키고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왜 대법관 후임을 왜 이렇게 제청을 안 했느냐? 그 앞단에 또 한 걸 보면 김건희 씨 사건 선고일 잡아놓고 갑자기 취소를 시킨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고일 잡아놓고 갑자기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잖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이상민 내란죄로 1심, 2심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무심만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법률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하라고 1심, 2심은 어쨌건 그 기한 지키려고 열심히 재판해서 대법원에 올렸더니 3개월 지나기 이틀을 남겨두고 또 전원합의체를 돌려버리고 9일 남겨두고 또 전원합의체 돌려버리고 그런데 그 주심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5월 1일 날 조의된 아니라고 하는 사법 구테타 날 끝까지 무죄를 얘기했던 이훈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사건을 또 전원합의체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봐도 그렇고 국민이 봐도 그렇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갖고 와서 주심인 오경미, 이훈구 대법관과 다르게 뭔가 또 법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갖고 또 이걸 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서야 될 친위 구테타, 대통령에 의한 친위 구테타가 엄정하게 처벌받고 신속하게 처벌받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세워야 될 이때 다시 전함으로 돌려서 또 뭔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도 말했듯이 원죄가 있고 죄가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또 전화비치로 돌리면서 그 후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후임도 이렇게 보니까 또 고향 지역 후배예요. 근무 인연도 2번씩이나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사법부 안 그랬잖아요. 정말 선비처럼 어쨌건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독립되어서 자기 처신을 더 유의하고 신중하게 하고 자중자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를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저는 답답하기 정말 선택을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정을 하실 것인지 사법부 구성원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님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법관회의에서도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제청권 제청을 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 공은 다 국회나 대통령실로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커져버렸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 맞죠? 웃지 마세요. 예, 넣으세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불법 비상계엄 공포할 때 불법이었습니까? 법률 요건이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이게 불법이다. 비상계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대법관이시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이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법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란이죠? 내란 맞습니까? 내란인지 여부는 좀 재판 중입니다. 재판에서 지금까지 판결로는 내란으로 판결했죠? 1, 2심 판결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란이라고 봅니까? 구체적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얘기에서 죄를 판단하면 내란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단 못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이라고 판단 못한다는 거죠? 내란이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자리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냐고요? 추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볼 때 그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전 대법원 입장, 채널A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 읽어보세요.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회의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다 모였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라고 나오고 입장이라고 나오고 관할 검토라고 나오는데 대법관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 사람이 회의했다고 하는데 모였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꾸면 됩니까? 전 말 바꾼 적 없습니다. 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날 모여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갑자기 모였다라고 말을 바꿉니까? 알겠습니다. 중앙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간부회의 소집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져 있습니다. 연합뉴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간부회의 소집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대엽 처장이 한 발언 띄워봐 주세요. 요거 잠깐 저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보세요.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당장 그 시간에 노경필 대법관도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한참 뒤에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부의 기능이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제 질문이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날 회의했어요. 회의하고 구치소에 자리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잡아가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날은 부정했다가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25년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법부의 기능이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왜 당신들은 회의를 했냐? 법무부처럼 라고 물으니 우리 상당히 시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엄에 따라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장의 지시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지시 이때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당시 법원행정처차장 모두 다 공범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묻습니다.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답변 못해요. 살펴보겠다고. 위헌이란 말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은 법무부처럼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곳이 군이었고 국정원이었고 법무부였고 그리고 법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을 때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충성맹세를 했고 그날 5월 일정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노경필 대법관은 종이 기록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죠? 종이도 보고 전산으로도 봅니다. 그날은 4월 22일이에요. 전산으로 보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다 스캔돼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내용은 전자소송을 민사로는 하지만 형사소송으로 전자로 볼 수 있습니까?
다 스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캔해서 봤습니까? 봤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봤습니까? 몇 페이지나 되던가요? 필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놓고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몇 봤다고 페이지나 해야죠. 되던가요? 잠깐 기억나지 그것까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나왔군요. 몇 페이지가 되는지도 못 보고 나왔군요.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7만 페이지예요. 책으로 하면 350권짜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법관이 새로 오셨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오셨으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윤석열은 감옥 갔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사법 쿠데타를 꿈꾸는 겁니다. 4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으면 그중에 대통령과 함께 협의해서 대통령이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면 되지. 왜 제청하지 않죠?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청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대법원장은 그 사람을 제청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4명에게 전부 다 전화했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4명 다. 자, 손봉기는 사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개별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해야죠. 죄송합니다만 각자 어떤 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한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한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어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대법관을 추천하는데 추천된 대법관을 제청해서 이제 대법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묻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도 똑같아요. 회의가 있었냐고 했더니 회의 없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회의가 없었다고 모인 말씀드린 적 것으로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서야 추궁안이 회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전자문서로 다 보았다고 해서 그러면 몇 페이지나 되냐고 물었더니 바로 말을 바꿔서 골라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말을 바꾼 겁니까?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몇 페이지나 됩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나왔는데, 아니 전자문서로 자기가 로그인해서 보면 몇만 페이지가 되는지 확인돼야 되는데 그걸 봤습니까? 로그인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협의를 누구랑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손아귀에 드는, 자기하고 대구에서 같이 판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손아귀에 넣어놓고 하려고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이재명 파기환송하듯이 하려고 그렇게 대법관을 제청한 일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고, 그것을 같이 동조한 공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 주질을 마쳤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관기관의 결산에 대한 서면 질의를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